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신승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강의 제목은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방법과 역학조사서를 조사한다는 방법,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을 보신다든지 휴대전화 위치 기반 정보를 확인하시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챕터에서는 환자 동선 파악을 위한 정보 처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EIS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학조사 지원을 이제 하는 시스템인데요.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해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입니다.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은 이동 통신 정보와 카드 사용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동 경로가 지도에 표시되고, 최근에는 QR 정보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진자의 이제 방문자 기록을 이제 생성해서 빠른 접촉자 파악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습니다. 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EISS에 대한 내용을 우선 보시면은,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이제 기존에는 역학조사관이 이제 관계 기관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제 원하는 정보를 얻어서 이제 취합을 하거나 확진자의 동선을 분석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되는 이제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이제 빠르게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확진자가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추적하는 데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보를 요청하고, 또한 통신사 정보는 이제 경찰청에, 카드 정보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서 확진자의 정보에 대한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이 되게 되면은 통신사와 카드사에서 확진자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가 지도의 맵에 이제 구현되게 되면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역학조사관은 이제 확진자와 면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확인된 동선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접촉자의 감염 경로 등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위험 지역 등에 대한 확진자의 정보 및 동선을 공개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확진자의 방문 지역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방역하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계정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정 신청 방법은 먼저 활용 기관에서 이제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대상에 대한 대상 요건은 이제 공무원 중에서 역학조사관 또는 역학조사 반원에 하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해졌다면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권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작성하시면서 첨부 파일로 이제 공문과 함께 질병관리본부로 이제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사용자 가이드와 함께 VPN 및 시스템 계정 발급을 메일로 발송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역학조사 지원 메인 시스템 화면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이 모두 설정되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익스플로러라든지 파이어폭스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크롬을 쓰셔야 됩니다. 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크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롬을 사용하시면서 주소창에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시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이제 화면 창에서 이제 이 도메인을 입력하시게 되면 질병관리본부 담당 부서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신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이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메인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메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도별 확진자 현황이라든지 발생 비율 등 통계 현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시스템 등이나 관련 기타 공지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메뉴는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역학조사 정보 관리, 이제 이 화면들을 클릭하게 되면 세부 기능들이 표출되게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 정보 관리에서는 확진자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진료소 정보에서는 선별 진료소 및 격리 장소들을 관리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 요청 대상자 목록에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카드라든지 통신 정보 요청에 대한 개별 건 단위로 이제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시설물 정보 관리에서는 EISS에서 조회되었던 시설물 정보 관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서에서는 확진자에 대한 이통사, 그러니까 통신사와 이제 카드사의 정보 요청을 이 화면에서 하시는 거고, QR 정보 제공 요청서에는 확진자 기반 방문 시설의 이제 리스트를 요청하시거나 시설물 기반 방문자 리스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이동 정보 이동 그 경로 관리에서는 이통사나 카드사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최종 동선들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 현황 지도에서는 지역별과 기간별 확진자의 현황 그리고 격리 위치 등이죠. 그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등록입니다. 환자 등록은 이제 그 역학조사를 이제 진행하셨다고 한다면 확진자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기본적으로 등록돼 있는 정보를 저희가 끌어다가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 확진자 정보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업로드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날 확진자들이 저희가 신속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저희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도에서는 이제 17개 시도에서는 입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학조사 관리 정보 관리에 이제 대상자 정보에 들어가게 되면 확진자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확진자에 대한 대상자 별칭, 그러니까 확진자 번호죠. 그게 이제 아마 배정이 안 돼 있을 경우는 미부여로 들어갈 거고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 지역,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의 통신사를 지정한다면 정보를 그러니까 SKT, KT 뭐 이런 LG 플러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회신 받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가 늦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의 번호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역학조사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확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든 이동 동선의 정보를 받게 되면은 이는 이제 소송이라든지 이제 추후에 다른 문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확진자 등록 중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이제 타 지역의 이제 지자체에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정보만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대구까지 이동 경선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대구에서 이제 서울시에 이제 요청을 해서 이 확진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이제 대상자 정보 접근 권한을 요청해서 지자체에서 이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서울과 대구 같은 지역에서 두 군데 이상에서 지역에서 보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보 제공 요청 시에는 정보 제공 요청서의 메뉴에 있는 신규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은 요청 화면이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목과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입력하시고 통신사, 카드사 등의 정보를 요청할 제공사들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동통신 정보와 카드 사용자 정보를 모두 이렇게 요청할 상황이라면은 대상자가 이제 어느 통신사, 카드사를 이용하는지 모를 때는 이제 미지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만일 이동통신 정보만으로 요청할 예정이지만 이제 어느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제 통신사 미지정으로 요청을 하시면 되고 카드 사용 정보만을 요청할 때는 어떤 카드로 사용할 수 이제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카드사 미지정을 통해서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때 대상자가 이제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은 추가 정보란에 이 명의자의 이제 이름과 개인 정보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명의로 이제 미성년자들이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명의도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상자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서 이제 등록한 확진자들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 한 번에 여러 명을 동시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건으로 낱개로 이렇게 하나씩 요청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카드사도 그만큼 조회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기간 시작일 등록된 정보의 이제 발병일 기준으로 해서 앞뒤 14일 자동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개별적으로 요청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일괄적으로 대상자 정보 제공 요청을 하시면 좀 더 빠른 결과를 회신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한 정보 제공의 요청서는 각 통신사 및 이제 카드사로 전달되게 되는데요. 상세 보기에 해당하는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공사의 회신 현황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우측 상태 확인 목록을 확인했을 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게 진행이 완료가 되면 회신이 완료된 것인데 해당 없음이나 이제
아니면 미가입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그 통신사에 미가입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 명의가 불일치하거나 이제 요청한 번호로 가입된 사람이 있지만 대상자 명의 불일치 같은 경우가 이제 회신처럼 보이실 수 있고요. 또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라든지 명의자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신 현황은 메인 화면에서 정보 제공 현황에서 이제 대상자 성명을 통해서 이제 조회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대상자 이동 경로 관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통사나 이제 카드사의 그 정보 회신이 완료됐다면 대상자의 이제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뉴에서 대상자의 이동 경로 관리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확진자를 검색해서 이제 확진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진되는 그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이제 그 화면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면은 대상자를 선택해서 이제 동선 확인이라든지 관리하고자 하는 날짜를 이제 지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날짜에 대한 확진자의 동선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표출이 되고요. 해당 일자의 동선 시작점은 이제 휴대전화 그 표시 위에 이제 스타트 같은 아이콘이 붙습니다. 이게 붙게 되고, 그리고 아이콘을 클릭해서 방문한 시간 및 체류 시간 같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동통신 목록, 카드 정보, 교통 정보 등의 최종 동선 등을 확정할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경로 관리의 순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동 동선이 그려지면은 이제 왼쪽에 이제 시간별로 이제 그 이동 정보 리스트와 체류 시간이 표시되게 됩니다. 이 플러스 버튼에 이제 클릭을 눌러서 최종 동선 사이에 역학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동선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지도를 클릭하셔서 이제 수기로 추가 동선 등의 정보가 이제 입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이동 경로 관리의 예시인데요. 이제 그 실제로 한 확진자에 대한 이동 동선입니다. 이제 이 대상자의 이동 그 경로 관리를 통해서 확진자의 대략적인 이제 이동 동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동선 정보를 추가해서 확진자의 최종 동선을 다음과 같이 그려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대상자 현황 지도 중에서 그 이제 몇 가지를 더 확인을 해보실 건데, 이 대상자 현황 지도는 이제 개인별과 이제 지역별, 기간별 선택 조건에 따라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나 핫스팟 정보 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색해서 이제 확진자를 선택하고, 지역별 정보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되시게 되면은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 화면처럼 이제 개인별 이동 경로를 이제 표출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개인별 대상자를 이제 설정하고 이제 조회를 하고자 하는 날짜를 지정했고, 위치 데이터 기반 핫스팟 분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통사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확진자에 대한 핫스팟과 본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확진자의 핫스팟이 겹치는 부분이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두 명까지만 아직 현재로는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타 확진자와 중복되던 핫스팟이 생성되고 이동 동선에 따라 지속적으로 겹치는 모습이 보인다면 실제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만큼 감염 경로 또는 접촉자에 대한 파악하는데 참고를 하시라는 부분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동선이 이제 겹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저희가 기지국 정보를 통해서 이 동선을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오차 범위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어디까지나 역학조사해서 참고용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개별 핫스팟을 클릭하면서 해당 지점에 이제 겹치는 두 확진자에 대한 정보와 시간이 표시되게 되는데요. 이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는 이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핫스팟이 나타나는 지점을 드래그해가지고 구역을 설정하고, 그리고 핫스팟들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화해가지고 접촉자 수가 많은 수대로 정렬해서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른쪽 상단 위에서 이제 지역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장소 또는 주소 등을 검색해가지고 해당 위치로 이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화면은 이제 대상자의 현황 지도 중에서 개별 확진자에 대한 위치 데이터 기반 핫스팟을 조회한 결과인데요. 이 두 확진자의 핫스팟이 한 지점에서 중복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확진자가 같은 식당에서 1시간가량 치료했던 것으로 확인한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QR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QR 정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전자출입 명부는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제 방지 및 방역 조치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간 우리가 수기로 작성해온 그 출입 명부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정보 기술을 이용한 이제 QR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퀵 리스폰스 코드라고 이제 QR 코드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도입 배경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이제 역학조사 결과 집단 감염, 뭐 위험 시설 등 이게 출입자 명부로 이제 허위로 작성되는 등에 대한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허위 기재에 대한 정보 유출에 우려가 있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게 QR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보 관리를 이제 관리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의 특징이나 이제 연락처들을 확보해서 감염 차단을 이제 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제 IT 기술을 활용한 이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적 근거로는 이제 전자출입 명부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의 제공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위치정보보호법 15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또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는 법률 76조의 2항의 제2의 1항에 근거해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서 전자출입 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용의 이용자는 이제 그 시설 관리자, QR 회사, 이제 사회보장정보원, 방역당국으로 이제 구분되고 있고요. 이용자는 이제 그 시설 이용 시 QR 발급 회사, 예를 들어 뭐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 등에 대해 부분의 이제 앱을 통해서 QR 코드를 발급받고 있고요. 발급받은 개인별 QR 코드를 그 시설 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시설 관리자는 이제 시설 관리자용 앱을 통해서 그 QR 코드를 인식해서 방문 기록을 생성하게 되면 QR 발급 회사는 기존의 앱 QR 코드 생성 기능이 추가돼서 앱에서 이제 생성된 개인별 QR 코드 정보를 서버내 저장 관리하게 됩니다. 서버내 저장 관리된 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시설 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 정보 및 이용자 방문 기록을 서버 내에서 저장 관리를 하고요.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발생 시에 역학조사 상에서 이제 확인된 경우 시설에 대한 방문 기록이라든지 이름과 연락처를 사회보장원에 요청하게 되면은 매칭 결과를 회신받아서 저희가 이제 방역 조치로 활용하게 됩니다. QR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된 그 시스템 사용 방법은 확진자 방문 시설 정보 요청과 시설물 방문자 정보 요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사용 방법 및 결과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QR 코드 기반 그 시설물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밑에 화면처럼 보시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확진자별 방문 시설 내역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QR 기반 시설물 관련 정보에 대한 요청은 정보 제공 요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정보 제공 요청 유형을 시설물 방문자 정보 요청으로 선택을 한 뒤에 요청 기간을 설정하게 되면은 요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을 추가하신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QR 코드 기반 시설물 관련 정보 제공을 또 이 화면처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자 번호라든지 시설물명, 주소로도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대상 시설물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 완료 후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확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설물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방문자 확인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 내역 엑셀 다운로드가 이런 식으로 오른 밑에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